2월 23일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설 명절 잘 쉬었습니까? 이번에 각 설 명절 때 우리 각 시도당에서 귀향 인사를 각 지역에서 서울역을 비롯해서 각 지역에서 귀향 인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대구에서 동대구역에서 귀향 인사를 했는데 귀향객들이 대구에서 고향 가는 분들, 또 대구 고향으로 내려오는 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많이 좀 어두섭디다. 우리가 매년 근 10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많은 국민들이 참 힘들어 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저는 보고 어디에서부터 이것을 바꿔야 될까 라는 설 연휴 동안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2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있었고 그 1심 선고에 무기징역, 지기현 판사 재판부에서 무기징역을 받으셨는데 저는 법리의 해석은 뭐 재판부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공정한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계엄에 대한 내란으로의 재판은 불공정했다. 그리고 너무나 정치적인 재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리는 해석하는 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불공정의 상황들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무기징역이 내려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2심, 3심 대법원까지의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습니다만은 역사는 과연 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정의롭게 볼 것인가 라는 부분은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저는 준비되지 않은 계엄으로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계엄이 탄핵과 내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잘못됐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변화가 없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런 환경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기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내란 재판부까지 만든 거 아닙니까? 뭐 내란 재판부의 재판은 거의 뭐 저는 뭐 결론이 내려진 재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이 부분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럼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되면은 이 최악의 사법부 장악의 3대 악법이 통과됩니다. 지금 법사위는 이미 통과했고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좌파들이 3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지막 재판이 3심제, 지금까지 건국 이후에 계속 내려왔던 헌법적 가치인 3심제를 없애고 4심제로 가겠다. 마지막을 헌법재판소로 가겠다. 이것은 이재명 재판에 대한 불안에서도 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에서의 대법원에서의
이 내란 판결에 대한 영향도 엄청나게 미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3심제를 무너뜨리고 반헌법적 4심제를 하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들의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재명 정권에 장악이 돼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민들이 3심제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4심제까지 가야 되는 엄청난 부담이 있는데도 그들이 왜 4심제를 들고 나왔는가. 그것은 독재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 법 왜곡죄. 판사들이 판결을 했는데 이 판사들의 판결이 좌파들의 입맛에 안 맞으면은 법을 왜곡했다. 당신들이 법을 왜곡해서 했다. 이래서 법 왜곡죄는 판검사한테 다 들어가는 겁니다. 변호사들까지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법 왜곡죄를 통해서 이제 좌파들의 범죄는 영원히 범죄로서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올바른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이제 없애버리겠다. 그게 법 왜곡죄잖아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아시다시피 뭐 터키나 독재 국가들이 가장 독재의 행태를 취하기 위해서 대법원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법관이 14명이고 중요사항은 대법원 전원 합일체를 통해서 판결을 하잖아요. 근데 대법원 숫자를 12명을 늘린다는 거예요. 26명으로.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 4년 동안에 12명을 대법관을 더 넣는 겁니다. 그럼 현재 대법관하고 12명의 대법관, 새로 넣는 대법관에서 완전히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대법관 정원, 대법원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안이 우리가 경고했던 이제 이들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역사가 무서운 줄 모르고 이 최악의 사법장악 3법까지 통과하면은 이제는 그 길, 저희들이 말하는 사회주의 독재의 길로 간다. 여기에 저항하지 않는 국민들을 어떻게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저항하지 않는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보수 정치인과 보수 정당이 어떻게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세력이 국민들을 억압하고 사회주의 독재로 가면은 그 불의의 세력하고 싸우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정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의 미래에 대한 정의도 지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10년간 정말 용기 있는 헌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투쟁했던 것은 소위 자유우파 국민들이라도 정의로운 국민들이라도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들을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는 내가 아니면 알아서 하겠지. 설마 대한민국이 망할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정말 이재명 정권이 건드릴까? 이재명이 제가 말씀드린 이재명이 하기 싫어도 독재의 길은 가는 겁니다. 왜? 법이 독재를 하라고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은 헌법 개헌부터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독재의 헌법을 개헌하겠다는 거예요. 그 길은 제가 10년 전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깨치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 의무 또 역사의 책무를 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역사의 책무는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렀고 그 험난한 과정에서도 엄청난 선배님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가 좌파들에 의해서 소위 반헌법적, 반국가적, 반법률적 그러한
좌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무너지면은 책임은 우리 아들, 딸들한테 넘기겠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그 책임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책임이다. 10년 동안 그렇게 제가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우리 당원 동지분들한테 호소했는 그러한 일들이 현실로 온 겁니다. 교회가 과도하게 정치에 개입하면은 통일교를 빌미로 기독교를 말살시키겠다는 교회 해체법을 만들어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3.1절 집회도 안 합니다. 이 나라는 그렇게 좌파 독재 세력에 의해서 굴종하는 나라가 돼버리고 결국은 이 나라는 살아있어도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이 아니고 살아있어도 위대한 정의로운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겁니다.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이 죄를 우리 선배님들이나 우리 후대들한테 어떻게 이 죄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3월 1일 날 일제 전제국가에 항거하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원했던 그분은 바로 자유를 향한 함성이었어요. 지금은 일제의 압제보다도 더 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가겠다는 독재 세력들과 싸워야 합니다. 국민 누구라도 내 아들, 딸들이 자유로운 국가에 살아야 되겠다. 내 아들, 딸들의 미래가 자유 대한민국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은 3월 1일 날 숭례문, 남대문으로 다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침묵하면은 정말로 나쁜 놈들한테 이 사회주의 독재 세력들한테 철면피 좌파들한테 그냥 나라를 망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죽고 여러분들의 자손들도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깨어나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제가 호소 올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그리고 50만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진정으로 깨어나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3.1절 집회에 그러실 수만 있으면 다 나오셔야 됩니다. 나라가 그날 그냥 위태로운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망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내일 모레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3대 악법, 사법부 장악을 위한 3대 악법 이 통과되면은 이 나라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깨어있는 국민들밖에 없어요.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몇백만, 몇천만이 모이면은 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독재로 가겠다는 세력들이 움츠러들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김무성, 한동훈 여기에 신경 쓸 여유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보수의 제1야당입니다. 제1야당의 리더나 제1야당은 강해야 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깨치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했구나. 이 나라가 사회주의 독재로 가는구나. 이러한 국민들의 깨침의 목소리를 수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건국 이후에 깨어있는 젊은이들이 보수의 이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불의와에 싸우겠다고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하지 못하면은 나라는 그렇게 죽어갑니다. 나라는 그렇게 독재의 길을 갑니다.
그 역사의 제악을 국민의힘이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유파, 특히 이재명 독재는 막아야 되겠다는 모든 세력들과 함께 이재명 독재를 막고 이 지방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 수용하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이해해가면서 이재명 독재 정권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모든 분들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법원에서 상호관세 문제가 위법으로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관세 협상이 그야말로 혼돈으로 빠졌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잘 됐다, 어떤 사람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품목관세가 우리 대미 수출의 대부분이 품목관세에 묶여 있어요.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의약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품목관세에 미국이 예의주시하는 그 교계에 대한 탄압, 또 쿠팡 문제, 정치적인 탄압 이런 부분을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내정 간섭이라 얘기할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재명 정권의 하나의 칼이다. 이재명 정권의 압박을 하나의 칼이다. 이래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호관세 25%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에서 위법이 됐다 하더라도 이걸 계기로 팩트시트 내용을 좀 공개를 해라. 지금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감자를 뭐 내년부터 미국 감자를 100% 다 수입한다 이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감자 농사 봄철 되면 감자 파종해야 되는데 그 감자 농사를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감자 한 품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대대 이 비밀로 자기들의 협상의 실패를 비밀로 묻고 있고 또 뭐 1년에 200억 불 뭐 이렇게 해서 10년간 내겠다. 그것도 사실인지 진짜 10년간 내는 건지 미국에서는 지금 다른 얘기잖아요. 이재명 정권 내에 다 조치해라 이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라서 이제 국민의힘이 뭐 한동훈이나 김무성 뭐 이런 떨거지들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정상적인 그 제1야당 또 체제 전쟁을 선언한 장동혁 대표가 체제 전쟁을 선언한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장동혁 대표답게 좀 강한 야당의 모습, 강한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 4당, 우리 공화당,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자유화혁신 이 4당이 연대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4당 대표들이 약 한 2시간 이상 협의를 통해서 두 가지, 첫째 하나는 이재명 정권을 독재 정권으로 규정을 하고 이재명 독재 정권 퇴진 총투쟁을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투쟁 준비를 했을 때 이미 이 아까 말씀드린 사법 악법, 사심제, 법외국제, 그 다음에 대법관 정원법 뭐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결국은 그것이 내일 모레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항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그냥 이재명의 사회주의 독재로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항은 말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엔추 파도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미 지금 김무성이나 한동훈이나 이 장동혁을 비판하고 도가 넘치는 장동혁 체제를 흔드는 조중동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재명 독재자의 부역자입니다. 어려운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재명 독재의 부역자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탄핵했는 세력들을 껍데기 보수고
이재명 그때 문재인 독재의 부역자고, 거기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세력하고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세력이 손을 잡고 이재명 정권, 이재명 독재 정권의 부역자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정치적으로 일본말을 씁니다. 사쿠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그냥 이재명 독재 정권의 부역자야. 그래서 전국에 어디 가더라도 한동훈이 뭐 콘서트를 하고 뭐 어디 돌아다닌다는데 그냥 그 말만 하세요. 이재명 독재자의 부역자들이다. 배신자고 부역자예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배신했는 62명을 보니까 뭐 국회 차원에서 보면은 거의 10명 남고 다 죽었더라고. 결국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사당 대표가 합의를 했어요. 지금의 이 소위 체제전쟁을 선언한 장동혁 대표의 이 이재명 독재 정권하고의 싸움에 동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독재 정권 퇴진 총투쟁에 같이 하겠다. 두 번째는 이재명의 재판이라는 것이 이번에도 봤지만은 현직 대통령도 직위원 판사에 의해서 명확하게 대법원은 아니지만은 1심에서 나온 게 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 이것이 명확하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재명 미뤘던 수사를 다 해라. 12개 혐의, 뭐, 그 다음에 5개 재판, 뭐, 이거 다 수사해라. 그리고 특히 유죄, 환송, 파기환송했는 선거법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속개해라. 이 두 가지를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26일 날 오후 2시에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6일 오후 2시에 사당 대표,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자유화혁신 사당 대표들이 모여서 시국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국선언을 통해서 3.1절 연합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많이 나오셔서 수백만 우리 이재명 독재 정권의 불의에 항의하는, 또 저항하는, 이재명 독재 정권을 퇴진을 바라는, 그리고 이재명 재판을 속개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숭례문 3월 1일 12시에 숭례문으로 다들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이 주도적으로 숭례문 3.1절 집회 행사를 마치고 광화문으로 우리가 행진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부터 모든 소위 자유파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우리 지금 뭐 프레스센터 앞에, 조선일보 앞이죠. 거기서 집회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행진을 통해서 광화문, 조계사, 종각, 그다음 명동, 그다음에 남대문, 뭐 이렇게 행진 코스를 정해 있어서 저는 우리 공화당 50만 동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여기서 만약에 나서지 않으면은 이재명의 독재의 행위는 그냥 눈치 보지 않고 그냥 갑니다. 지금 민주당의 정청래 민주당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입법 독주를 통해 사법부 장악해도 국민들은 가만히 있더라. 이런 상황이 되면 나라는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독재는요, 총칼을 걸고 하는 독재도 있지만은 법하고 제도를 싹 바꿔가지고 다수당의 이름으로 바꿔서 독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독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사당 대표, 사당이 연대를 하기로 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는 전한길 한길단을 이끌고 있는 전한길 대표도 국민의힘과 맞서는 그러한 선거연대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저는 확인을 한 상태고, 그러면 결국은 사당 연대와 전한길을 비롯한 시민단체, 전한길 대표로 비롯한 시민단체가 하나로 뭉쳐서 소위 이재명 독재 정권, 그리고 이재명 독재 정권의 부역자 김무성, 한동훈, 그리고 이재명 독재 정권의 부역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레거시 언론들과 전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당이 생각이 달라도 부정선거 부분은 부정선거 주장은 부정선거 주장대로, 또 윤어게인 주장하시는 분들은 윤어게인 주장하시는 대로 땅에서 각 시민단체에서 하실 거를 다 하셔라.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10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그 고생을 하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투쟁 과정에서 돌아가셨지만은, 우리는 어떠한 시민단체도 어떠한 단체 당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업무하든지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버텼어요. 남들이 우리한테 수많은 엄해를 하고 저보고 뭐 조선족이라 하고 뭐라고 수많은 엄해를 해도 우리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좌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버텼어요. 좌파들이 할 때는 우리 공화당 강하게 싸웠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하든 뭐 민주당 좌파들이 그렇게 하면 바로 고발 조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윤어게인 문제 때문에, 혹은 다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다툼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고, 앞으로 우리 공화당도 그러한 엄해를 받고 그러한 욕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버틴 것은 언젠가 자유우파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자유, 정의, 진실이 강물처럼 넘쳐나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도 굉장히 정의로워야 되고 굉장히 진실스러워야 되고 굉장히 깨끗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당 연대가 조금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3.1절에는 뭐 각자가 좋아하는 대로 가시면 돼요. 뭐 우리 공화당의 숭례문에 오면은 집회가 무엇인지, 저항의 모습이 무엇인지, 행진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267차인가요? 76차인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매주 집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랬고, 앞으로 이번 276차의 우리 태극기 집회에 수많은 자유파 국민들, 또 자유파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 새끼들은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은 자유국가에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다 3월 1일 11시부터 사전 집회를 하거든요. 12시에 본 집회를 하니까 숭례문으로 다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행진을 통해서 우리가 강화문을 들어가면서 그 사당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전체가 하나로 뭉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의 입법, 사법, 행정 장악은 여러분들 아시고요. 지금 언론 방송 보면 속이 막 타시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민노총회에서, 방송통신법에 의해서 민노총회에 의한 언론방송 사건이 장악된 겁니다. 제가 우리 자유우파 국민이나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는 국민들한테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남은 것이 지방권력 5권입니다. 그것이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결정나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독재를 막으려면은 마지막 남은 보루, 지방 권력만이라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지방선거에 뭐 시장 한 사람 뽑고 구청장 한 사람 뽑고 광역의원, 기초의원 뽑는 선거가 아니라 절대절명의 독재로 가는 이재명의 독재의 길을,
독재에 달리는 열차를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6월 3일 지방선거고, 이 지방선거에서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투표장에 가셔서 이재명의 독재 열차는 우리 국민들 말고 멈춰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함께 3.1절 집회를 계기로 그때부터 총투쟁뿐만 아니라 선거 참여, 또 자유파 후보 지지, 뭐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지방의 마지막 5권 이재명 독재 열차를 멈추는데 정의로운 국민들께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지방선거에 그래 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방선거 승리를 하면은 그야말로 시대교체와 세대교체를 동시에 이루는 그러한 암흑의 10년, 암흑의 시대 10년을 완전히 정리하는 그러한 체제가 되고, 우리 공화당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입니다. 그 쉬운 방법은 국민의힘하고 우리 공화당 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구설 없이 정의롭게 진실투쟁을, 자유투쟁을 한 우리 공화당의 용기 있는 희생정신을 가진 이러한 50만 당원이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으로 바꾸고, 그걸 통해서 소위 정치인 개혁, 정당 개혁, 정치 개혁이라는 큰 개혁 과제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오늘 2월 23일 설날 이후에 첫 번째 우리 연석회의고, 3.1절 집회를 준비하는 연석회의고, 또 우리 공화당 동지들의 마음을 다시 다잡는 그런 연석회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최고위원님들, 시도당 위원장님들, 또 중앙당직자 분들과 함께 참여해 주신 유튜브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1절 날 여러분들이 총궐기에서 이재명 사회주의 독재를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